지금 배우는 공부하는 거는 뭐 지금 현재 당장 써먹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속에서 내가 나중에 조직을 구성하거나 할 때는 어떠한 유형들을 찾아서 활용하면 좋겠는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조직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의 성장과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조직의 내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을 보게 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보편적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 몇 가지 유형화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리슨의 조직 문화입니다. 해리슨은 조직 문화의 특성을 조직의 지향하는 이념에 달려있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공식화와 집단화를 기준으로 역할 문화, 성취 문화, 권력 문화, 지원 문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 문화를 한번 보면 공식화와 직권화에 모두 높은 역할 문화라고 보시는데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과업 행동에 대해 조화를 강조하고 문화를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역할은 구체화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업무 절차를 따라 행동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주로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규칙, 절차,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취 문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공식화는 높지만 직권화는 낮은 형태로 직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조직의 과업 수행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역할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 기능 인력들이 팀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창조성의 조화를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공장, 컨설팅 회사, 연구소 등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공식과는 비교적 낮지만 직권화는 높은 권력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역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실력자와 핵심 인물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공동 소유의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부장적인 리더에 의해서 구성원이 지배 감독되고 구성원은 리더의 권한과 간섭에 복종하고 추종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겠죠. 네 번째는 공식화와 직권화 모두 낮은 지원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조직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핸디의 조직 문화 유형인데요. 핸디는 조직 문화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식할 수 있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형태가 어떻든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해리슨의 문화하고 유사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슨의 권력 문화는 핸디의 클럽 문화로, 뭐 역할 문화는 역할 문화, 성취 문화는 가업 문화로, 지원 문화는 실존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을 보면 클럽 문화 같은 는 친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이입을 통한 의사소통, 개인 차이를 인정했고 비합리적이고 자비로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속성을 뭐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할 문화 같은 경우는 질서와 규칙, 개인 특성을 무시하고 합리적, 논리적, 안정성, 예측성, 표준화, 구체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의 특성을 보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실전 문화는 조직에 우선하는 인간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보수의 존재 일부가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산업 및 기업 형태를 보면 클럽 문화 같은 소기업, 투자은행, 정치집단, 초창기 기업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역할 문화 같은 관료조직, 보험회사, 상업은행, 그리고 과학 문화 같은 컨설팅 회사, 기술 집약 산업, 실종 문화 같은 경우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같은 거, 대학 연구개발 부서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킨의 경쟁 가치 모형과 조직 문화 유형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조직 문화에서 애착과 일반화에 유효한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으로 경쟁 가치 모형을 적용한 조직 문화의 접근을 둘 수 있습니다. 경제 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직 관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가치관의 모순과 긴장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들을 균형된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변화와 안정, 신축성과 통제성, 혁신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경쟁 가치 모형을 적용한 조직 문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그러니까 킴빌리하고 퀸의 조직 문화 유형입니다. 킴빌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가치 모형을 최초로 조직 문화 유형에 적용하여 조직 문화와 유형의 두 가지 상반된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는지 아니면 통제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유연성 지향 그리고 통제성 지향으로 나누었고, 조직을 보는 관점을 측면에서 미시적이고 내향적인지 아니면 거시적이고 외향적인지에 따라서 내부 지향과 외부 지향 차원으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관료 문화부터 먼저 보면 내부 지향적이고 통제성이 강하며 인간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기초로 조직 문화를 규정하는데요. 공식적인 명령과 규칙, 집단적 통제와 안정성 지향을 강조하고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과 통제가 중시되고 구성원들은 주로 안정과 질서를 기대하며 조직 내부의 통일성, 능률, 조중, 평가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리더는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주로 기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조직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유용성을 강조하고 외부 지향성이 강하며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욕구에 기초해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직의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미래 예측을 중심 가치로 간주하고 혁신 지향적 문화라고 하며 성공적인 변화와 적응을 위한 혁신적 조직 리더와 구성원의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모험들을 그러니까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리더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해야 하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래서 따라서 유연한 사고,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견해, 창의력 측면에서 장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구범이나 간섭에 지나치게 벗어나면서 방종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 문화입니다. 외부 지향적이면서도 통제성이 강하며 인간의 성과 달성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 수행에 있어서 생산과 경쟁력을 핵심 가치로 인정하게 되고요. 여기서 성과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고 실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역동적인 조직 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나친 성과 지향 측면으로 인해서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문화입니다. 내부 지향적이며 유연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진화에 대한 욕구에 기초한 조직 문화 유형으로서 구성원들의 신뢰와 팀워크를 통한 참여, 협력, 단결, 중성, 사기 등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구성원의 단합, 원활한 조직 분위기 형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하긴 하겠지만 반대로 지나친 내부 단합을 강조하여 집단주의가 심화되거나 성과보다는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획일화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형 조직과 Z형 조직인데요. A형 조직은 미국형이라고도 하고 Z형 조직은 일본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용, 개인적인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 단기적 평가와 승진, 통제기구가 명확하고 경력 관리의 전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하나의 종업으로만 보고 이제 부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Z형 조직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고용, 집단적인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은 뭐 앞에하고 같죠. 장기적 평가와 승진, 그리고 공식적인 통제기구를 가지면서 비공식적인 통제에 응용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경력 관리의 전문화, 가족에 포함한 전반적인. 예전에 일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고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IMF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조금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킹과 맥그레스의 이제 조직 문화 유형인데요. 경쟁 가치 모형을 적용했다는 부분에서 앞에하고 같지만, 조직 문화의 유형을 유연성과 통제성 차원과 내부 지향성과 외부 지향성 차원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있는 부분도 보겠지만, 크게는 뭐 합의 문화, 개발 문화, 위계 문화, 합리 문화, 계속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합의 문화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조직 문화의 유형으로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감, 인간적인 유대, 집단의 결속력, 사기진작, 상호협력과 배려,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행동은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문화 같은 경우는 개방 시스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 유형으로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그리고 적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구성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개방적 의사소통, 모험과 도전, 업무 처리의 신속성, 융통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하도록 하여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계 문화입니다. 내부적 과정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 유형으로 관료자의 특성인 명확하고 공식적인 지시와 규칙, 직권화된 관리와 통제, 직권과 서열의식, 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는 부분. 그래서 조직 내부의 능률, 동일성, 조정, 평가를 강조하며 안정성과 질서, 규칙 등을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 요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 문화입니다. 합리적 목적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의 유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그리고 과업의 능률적 달성, 성과에 대한 보상, 그리고 가치와 목표의 달성, 성과, 생산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론과 퀸의 조직 문화 유형입니다. 퀸은 뭐 계속 다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제 경쟁 가치 모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조직 문화 유형은 계층 문화, 시장 문화, 집단 문화, 특별위원회 문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조금 더 역동적인 지향성과 동태적인 문화의 역동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변화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계지향, 그리고 변화지향, 위계지향, 과업지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관계지향 같은 경우는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 지향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 모형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부적인 유지 통합, 조직들의 조직 몰입과 충성심, 그리고 참여와 우리의식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조직 문화 유형으로서 직장 상사나 선배를 마침 스승이나 부모같이 느끼고, 개별적인 조직원들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기, 응집력과 팀워크, 협동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끌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쭈쭈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다면, 변화지향 모형 같은 경우는 조직의 유연성과 외부 지향성, 외부 환경의 적응과 초점을 두는 개방 체계 모형으로서 인간을 감한 모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모험, 그리고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개성, 기업가 정신, 융통성, 독창성, 야망, 미래 예측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 유형이다.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용하며 업무 효과성과 구성원들의 수용 정도를 높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면 도태될 확률 또한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위계지향 문화인데요. 조직의 통제와 내부 지향성을 강조하고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조직 내부의 유지와 통합에 초점을 둔 내부 과정 모형으로 질서에 대한 강조와 규칙에 대한 규제,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통한 원만한 조직 유형. 조직 내부의 효율성 정진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명령 계통이 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시와 그것을 따르는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과업지향 문화입니다. 조직의 통제와 외부 지향성을 강조하고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 조직의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둔 합리적 목적 모형이라고 보고요. 경쟁과 생산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앞에 표현한 책에 있는 부분의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람이나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 유형입니다. 딜과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조직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업 활동에 따른 조직의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 그러니까 모험을 즐길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높고 낮고, 그리고 인사결정 전략에서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 속도, 장기 단기에 따라서 조직 문화를 거친 남성형, 노력 유희형, 전신 전력형, 관료 절차형. 이 이름만 봤을 때 어디가 확 당겨 오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먼저 거친 남성형 같은 경우는 모험 감수성이 높아 위험 여부가 높고 단기적이므로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환경에서 형성되고 구성원들의 상호 경쟁하는 개인주의 특성이 강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용어니까요. 신속한 의사결정, 위험 극복 능력을 요구되지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주로 거칠고 최근 흐름과 유행에 민감한 건설, 화장품, 출판, 스포츠, 오락산업 등에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 유희형입니다. 모험 감수성이 낮아서 위험 여부에 낮고 단계적으로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환경에 형성되는 문화로 구성원들의 정열적인 활동과 팀워크가 중요시되고 신속한 실천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방문 판매, 대기업의 영업팀에서 하는 맥주 파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러니까 주점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판촉을 하러 오는 이런 것들도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신 전력형입니다. 모험 감수성이 높아 위험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늦은 환경에서 형성되는 문화로 기업 전체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시됩니다. 의사결정은 상위 하달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의가 중요한 의례이시기도 하고 질서와 규정을 중시하고 기술력이 높은 반면에 환경 변화에 약하고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석유회사, 항공기 제조회사.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관료 절차형은 모험 감수성이 낮아 위험도가 낮으며 장기적이므로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늦은 환경에서 행동되는 문화로 결과인 산출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모험을 피하기 위해 일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방어적이며 위기적 지시와 절차를 따르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정확성과 완벽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창의성이 부족한, 요새는 아니다 문제, 은행, 보험회사, 정부기관들이 여기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걸 확 깨는 혁신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는 여기에 은행 직원들 이렇게 속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은행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기타 문화의 조직 유형들을 쭉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의가 유형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까지 딱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한테 끌리는 거, 내가 이렇게 막 뭐라고 이야기죠? 끌린다는 표현하고보다는 관심이 가는 부분을 먼저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요런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하니까 여기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접목시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 기관에 맞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조직 문화의 개발과 관리 부분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전제와 가치관에 대한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개인 행동은 물론 조직 전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서 근래에 와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 지향적인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수 기업들은 창업주와 경영자 및 최고 경영층의 기업체 내 중심 인물들의 역할이 기업 문화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셋째, 우수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가 기업의 문화망을 형성하면서 제각기 기업 문화의 개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성원에 있는 각자가 다 조직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변화 담당자들은 개입 역할에도 기업 문화의 개발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현대 하면 기업 문화 있고요, 삼성 하면 기업 문화, LG, 전체적인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품 개발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분위기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직의 성과에 관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에서는, 첫 번째는 조직의 학습, 촉진과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통해서 판단과 행동의 지표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공적인 정보 전달이나 통제 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정보 전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력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동기부여를 차원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도식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공유, 전수되고 있는 가치관, 행동 기반, 신념의 집합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판단과 행동의 지표로서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전달을 간소화해서 공적인 정보 전달이나 통제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고, 개인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평가 기준의 명확화, 노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사회복지 조직 문화에 대한 함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성공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수급자 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때 조직 문화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따라서 그러니까 향후의 진행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일수록 서비스 결과가 더 좋다는 보고가 존재하고 있고, 공정한 작업 환경, 명확한 역할 설정,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갈등 수준이 낮은 복지관일수록 서비스 질과 결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수요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조직 문화의 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형태의 파괴, 내용의 파괴도 필요하죠. 근데 무턱대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이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조직 문화의 도입, 그 조직 분위기 조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최고 관리층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의지 표현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리더가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둘째, 최고 관리층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하향성이 아니라 혁신되었다는 부분이 그 현실의 문제점, 그에 대한 분석, 이상적인 문화를 설계하고 구성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 붐 조성이나 전시 행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후속 작업, 제도 개편, 의식 개혁들이 뒤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나 슬로건의 타의적 전개보다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의식개혁과 보완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조직 개발의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첫째는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새로운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촉진시킨다. 그리고 둘째는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되고, 셋째는 정보와 공유와 함께 팀워크를 촉진시켜야 되고, 넷째는 통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권능 부여에 따라서 민주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사회복지 조직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떠나서 새로운 부분에 시도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그걸 계속 시도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친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오고 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중간고사는 다음 대면 수업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